여러분들 그 이캠퍼스에 그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자료를 올려드렸고 또 그걸 확인한 우리 학생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출석 리포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업 내용은 창업 기회 인식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그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그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그걸 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프로세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창업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Start Your Own Business라는 미국의 그 창업학 그 교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동기, 그죠? 그게 이제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멘탈 관리, 그죠? 우리가 그 창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도 오고 또 배신도 당하고 또 오해도 받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멘탈이 약하면 흔들립니다. 회의감이 들고 또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좀 강력한 가치, 그죠? 동기부여, 또 우리가 결핍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인드셋이라고 그러죠. 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창업 프로세스에 들어가다 보면 많이 좀 힘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또 불확실성에서 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지탱하는 힘은 어떤 가치 추구에 대한 나의 확신, 뭐 신념, 고집,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한다? 뭐 이러면 아무래도 좀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이거를 통해서 본인도 성장하고 또 타인도 돕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 분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의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그 창업 후에는 집중을 하고 또 관련된 파생 비즈니스도 만들어지고 또 뭔가 연속형 창업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초기에는 그래서 내가 가장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력이 뭐 충분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내 능력이 뭐 진짜 엄청난 게 아니라면 과연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간혹 이제 그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사업 계획서나 혹은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면 대기업 홈페이지야. A서부터 Z까지 다 안돼.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내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사업.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이제 뭐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졸업 후에 또 취업을 또 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나의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그 하나의 이제 청사진을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트렌드나 그렇죠? 이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회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령화라든지 그죠? 또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또 요즘처럼 이제 뭐 전쟁 같은 게 이제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지만 또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창업자의 인사이트, 그죠? 통찰력이죠. 그래서 또 4차 산업혁명이나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정권 교체라는 이런 또 정권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기회 요인은 또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그 기회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시장 조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학습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찰과 관련된 거는 또 따로 과목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고, 사실 이런 인생 5년간의 그 경력, 그죠?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그죠? 이 창업은 갑자기 이렇게 아이템이 생기거나 이럴 수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혀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자라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 5년간의 경력을 이런 걸 한번 쌓고 싶어. 이런 또 역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재정 상태에 대한 전혀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아이디어형 창업도 있고 또 정부 지원과 관련된 창업 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나의 시드 머니는 있어야 된다. 그죠? 시드 머니. 그게 5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좀 더 커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창업자들, 특히 이제 그 막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설문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뭐가 가장 이 사람들이 필요를 하냐? 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고객입니다, 여러분. 고객 확보, 고객 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연 내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또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득력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 사업에 대한 지식, 또 관련된 네트워크, 그다음 마케팅에 대한 부분, 또 고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원을 모을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 우리가 이제 제휴나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제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금 유치가 또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제휴 파트너들을 찾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많은 창업자들의 고민인 인재 육성과 발굴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도 한번 스크린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무엇인가? 또 내가 사업 영역에서 정말 뛰어난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창업자에 대한 부분이죠. 창업자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우리 이제 이번 주 그 리포트를 보면 역량이 있는 우리 그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남을 설득하는 역량이 뛰어나다는 학생도 있고,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고, 또 나는 영업이 참 체질에 맞는다 하는 학생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이제 10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창업의 하나의 그 프로세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스스로 한번, 그죠? 스스로 한번,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창업자는 스스로 창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죠? 밀려서 하는 창업은 무너지기 쉽다. 어떤 대안적인 창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트로 제출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죠? 혹은 창업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우리 군인 퇴직자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의 취미를 사업화해서 지금까지도 지속 가능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 창업했으니까 한 6년이 넘었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그분의 이제 자제분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패밀리 비즈니스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풍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작한 분도 있고, 작년에 만났던 그 삼성전자의 그 퇴직자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그 취미로 이제 사진 찍는 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난 분이랑 결혼도 하고 또 창업도 했어요. 그래서 수원 화성 쪽에 스튜디오를 창업을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역시 젊은 분이다 보니까 SNS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수원 화성 인근에 뭐 대학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혹은 뭐 수원 화성과 관련된 그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난 이제 창업자 중에는 그 이제 설빙이라는 그 창업자를 뭐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설빙의 창업자도 그 본인이 이제 그런 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코리아 디저트라는 그런 거를 좀 더 비즈니스화하고, 또 이게 본인이 어떤 열정과 또 본인이 어떤 학습에 대한 그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메뉴 개발이 가능했고, 그게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화, 그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 진출까지도 진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 아직 없는 학생들은 내가 진짜 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양한 치열한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거를 좀 추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좀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도 해보고 또 작은 어떤 도전 같은 것도 해보면 내가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질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좋아하지 않거나 잘못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숫자에 약해, 혹은 뭐 마케팅에 약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혹은 그런 파트너들을 만난다든가, 우리 창업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수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결국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죠?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가치가 있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켜야 되고, 또 B2B죠.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어떤 성과를 더 도출하거나 효율을 증대시키거나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데 우리가 해외 비즈니스 모델에 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그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한번 봐보세요. 왜냐면 자, 우리나라의 이제 직업이 고용노동부 쪽의 통계를 보면 한 18,000 전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은 약 35,000 정도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국내에 전개되지 않은 직업,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아직 국내에 안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의 직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앵트프라나닷컴이라는 창업 사이트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애완동물 산업이 우리가 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또 그 반려동물 시장이, 그죠? 뭐 6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또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겠죠. 자, 반려동물을 통해서 그 어떤 힐링이나, 그죠? 혹은 어떤 삶의 어떤 여유, 뭐 혹은 또 혼자 이제 그 1인 가구나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 인간의 삶을 도움을 주는 거죠. 이 반려동물을.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산업화되고 관련된 비즈니스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해외 창업 사이트 같은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서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확 좀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실제로 그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요양 케어 서비스라는 대학생 창업팀이 있었는데 결국 그 학생 팀들도 초기에는 미국의 어떤 그 치매 노인 간병 서비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는 인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수정보완하고 왜 국내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지금은 150개가 넘는 어떤 그 가맹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3번과 4번과 관련돼서는 그 엔터프라나닷컴이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데 들어가서 국내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 혹은 국내에 있어도 좀 더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건 이제 어떤 그 창업자의 정체성, 그죠?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그랬을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SNS 채널을 통해서 계속 왜냐면 이제 이 고객은 고객과 어떤 사업가의 관계는 뭐 짝사랑 같은 관계라고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 신호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야지 그들의 이제 지갑이 열리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그죠?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창업자는 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잠자는 시간에도 나의 가치와 그런 것들이 고객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이 채널들은 가동을 하는 게 그게 지속 가능의 토대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업자에 대한 거죠. 당신을 좋게 하는 평가하는 거. 그 강점을 한번 파악해 보죠. 장점. 혹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근데 우리 학생들은 뭐 MBTI라든가 혹은 나중에 이제 커리어 앵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진단 툴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이고 나는 이런 것들을 또뭐 잘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은 워낙 그 요즘 이제 사회에는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차별화된 부분과 기술이 있는지 우리 어떤 학생들은 컴퓨터를 굉장히 잘한다는 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또 굉장히 뛰어난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그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참 잘해 혹은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일정 수준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올리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강의를 잘해 나는 뭐 또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적어 주셨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또 확대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부단한 경제 독립을 위해서도 하고 싶은 일은 지난 학기에 한 학생은 군대 가기 전에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뭐 많이 벌어서 군대를 갔다 왔다 뭐 이런 학생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리스크가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창업의 형태를 여러분 폭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부업 창업이라든가 그죠? 또 혹은 또 직업을 갖고 창업하는 이제 창직 창업, 뭐 혹은 뭐 자영업 창업, 뭐 1인 기업 창업, 뭐 굉장히 그 창업의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어떤 그 추가적인 그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부수적인 그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들을 확보를 한다면 뭐 어떤 제가 이번에 어떤 창업자분은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부동산 그 경공물 쪽에 눈을 띄웠더라고 은행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그 빌라를 가지고 뭐 월세를 소득을 창출하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헝그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험을 수반하려고 하지는 않아 성향적으로. 그래서 그분에 맞게끔 이제 또 창업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뭐 직장 말고 그죠? 직업 직장 말고 또 어떤 걸 갖고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또 이거 관련돼서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부업형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부업형 창업.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업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열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뭐 사례로 잠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삼성전자 김세별 씨,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블로그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퇴직하면서 이렇게 그 결혼도 하고 사진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거는 아실 우리 그 2019년도 코로나 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그 공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백채 김치찌개라고 청년 창업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는 알려나? 30 군대 갔다 오고 막 이래서 34살. 그 창업할 때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20대에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그때 이제 그 공개 강좌를 통해서 우리 그 백제 김치찌개 양영석 대표는 동업을 했더라고요. 동업 창업.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동업이 그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이 동업의 주체들이 하는 일이 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영석 대표는 이제 그 본인이 외식 전공은 아니더라고요. 그 공대 쪽인데 본인이 이제 메뉴 개발이라든지 영업 마케팅 쪽에 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한 동업자는 이제 그 자금 쪽, 회계 쪽, 투자 뭐 이런 쪽에 그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갖고 이 심플 F&B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2013년도에 창업을 해서 뭐 지금은 이제 한 180개, 한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청년 창업을 해서 김치찌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를 갖고 창업한 스토리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했던 영상도 기타 자료실에다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여러분 그 청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외식업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 영상들을 좀 보시면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하지만 김치찌개의 어떤 결핍이 뭐냐? 고객 입장에서 결핍. 그거는 바로 고기다. 고기의 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백제 김치찌개에 가보면 뭐 고기를 큼직한 거를 직접 손님이 그죠 고객이 쓸 수 있게끔 하죠. 어떤 김치찌개는 이제 그렇게 고기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차별화를 했다. 그게 이제 또 적중을 했고 그게 인기도 또 얻어서 또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또 투자 유치까지 해서 그 물류 공장이라든가 또 이 고기 관련 이런 가공 공장까지 공장도 짓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업으로서의 형태를 갖춰가고 또 이 처음에는 이제 백제 김치찌개를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뭐 스터디 카페도 하고 또 여성들을 위한 그 편의 용품 뭐 이런 것들도 도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단한 도전하는 창업가라는 것을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 박진민 선수, 우리 박진민 선수는 그 세계 플라이보드 세계 1위입니다. 우리 경희대 미술 전공했고 2009년도에 제 수업을 들었던 1학년 미술 전공 학생이고 물론 이제 저랑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학원 그 수원 이 캠퍼스에서 그 체육 관련 그 강의를 하는 또 이렇게 요번에 그 발령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잘 됐죠. 우리 그 이 박진민 미술 전공 학생이 아니죠. 이제 선수가 그 도전을 통해서 그죠? 플라이보드라는 그 과정을 또 아주 이렇게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아주 뭐 감동적이었고 아주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우리 박진민 선수는 이제 창직 창업가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국내에 완전히 생소했던 플라이보드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스킬을 이제 열심히 배우다가 또 누가 이제 권유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건데 거기에서 이제 또 나름대로의 그 재능이 있었던 그 숨겨놓은 재능이죠. 원래 미술을 가리켰던 예? 미술을 하다가 이제 스포츠로 전환이 돼서 국내 세계 1위까지 되고 또 이걸 관련해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또 학교 대학원도 과정도 다니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시는 그런 이제 아주 커리어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 학생이었죠. 네, 박진민 학생.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제 수업을 들었을 때 1학년이었어요. 1학년.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수업 중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미나도 좀 가고 좀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코엑스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1인 창조기업 세미나가. 근데 유일하게 한 학생이 참석을 했어요. 그 학생이 바로 미술학과 1학년 박진민 학생이었어요. 뭔가 남다르죠, 여러분. 굉장히 막 적극적이죠. 미술 전공 학생인데 물어봤어요. 당신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의 꿈,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과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게 또 본인이 지금 성장을 했고 전문 어떤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자,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우리 그 안태양 요즘 뭐 잘 나가는 아마존 뭐 그 유재석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인데 유키선도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저는 잘 안 보지만 그 거기에 출연을 했던 안태양 대표입니다. 우리 경희대학교에도 한 3회에 걸쳐서 특강으로 제가 모셨던 분인데 굉장히 결핍했어요. 또 가정도 좀 약간 이렇게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으로 도피성 유학 이런 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떡볶이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번 그죠? 그 많은 시도를 통해서 이제 장사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알려지면서 국내에 또 조수 떡볶이라는 데 채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과장으로 채용이 되고 근데 이제 워낙 또 본인이 계속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김치 시즈닝이라는 그 제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제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안태영 대표를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들이대 정신이 강하다. 특히 이제 SNS 같은 거를 너무 잘 이용해요. SNS.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CJ ENM의 뭐 그 극장 그런 좀 하시는 분 좀 소개해 주세요.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뭐 그 페이스북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이 안태양을 그 담당자랑. 이걸 담당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혹은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CU, 예? CU 편의점에 이거를 좀 넣고 싶은데 이거를 좀 소개해 주신 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채널이에요, 채널. 자, 이런 식으로 그 채널을 물론 이제 본인 역량도 있고 또 제품에 대한 차별 독특성 뭐 그거는 기본이죠.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그러는데 가치 제한, 그죠? 맛을 더 맛있게 풍미가 나게끔 하는 이제 시즈닝을 이제 개발을 했고 물론 이제 뒤에 이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 막 카피 브랜드가 나오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원조고, 그죠? 원조 스토리를 만들고 또 방송 뭐 유키즈 거기도 나오고 또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1위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시장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리딩 브랜드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나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굉장히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위에 딱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이제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학생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단계가 뭐냐면 막 경쟁도 치열하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도 있고 직원들은 이탈이 되고 자금은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살아남고 한 발 더 내딛게 되면 기회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이 창업가 정신이나 어떤 창업자의 역량
그죠?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우리 에, 이 안태양 푸드 컬처랩의 안태양 대표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창업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창업 기회 포착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고객에 대한 고객 니즈를 해결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들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포춘 500대 기업의 그 어떤 창업 기회 원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동종 산업에서의 업무 수행 및 발견.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취업이 돼서 그 산업에서 좀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점들을 발견하겠죠. 이게 이제 43%다. 43%. 혹은 타 기업의 사업 현황을 보고 개선의 기능을 발견했다. 타 사업. 그 다음에 소비 시장, 고객 관점에서 충족되지 않는 틈새 발견. 이게 이제 11%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기회의 체계적인 탐색. 그 다음에 이제 꼬집 설명하기 어렵다. 취미나 부업이다. 뭐 기타다. 어쨌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결국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직감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착찬 분들이 가장 많다. 그게 거의 한 70% 해당이 돼요. 그죠, 여러분? 70%, 69%니까 70%. 그래서 동종업종이나 혹은 타 기업의 어떤 그 사업 현황을 통해서 이걸 개선하면 더 잘 될 텐데, 혹은 소비 시장, 그렇죠? 고객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업 교실 이제 그 발견 시 고려될 사항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9개 블록을 설명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그죠? 이때는 되는데 지나서는 안 되고, 과거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창업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성.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나 뭐 인공지능을 10년 전에 백날 얘기를 해보세요.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그러죠.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다음에 키오스크, 무인 자판기,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지금은 되지만 과거 5년 전만 해도 이거는 안 먹혔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할 가능성. 자, 그런 것들의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그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든지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한 기업들이나, 그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중요성, 상황 접합성, 수익성. 자, 수익성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혈액과 같은 그런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 그죠? 트렌드에 대한 것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뭐 ESG라든가 요즘 뭐 키워드들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쨌든 그 정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떤 또 그 산업 진작책을 할 것인가. 뭐 그죠? 탄소 중립이 지금 현 정권의 어떤 드라이브였다면, 지금 다음 정권에서는 또 어떤 정책들이 또 새로운 기회 창출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창업 기회를 포착하는 이제 하나의 인식죠,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는 하나의 그 페인, 포인트, 문제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가치입니다. 문제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일단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들도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어떤 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 그죠?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 고용 불안, 환경, 사이버 범죄,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거. 여러분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북한과의 안보, 통일 문제, 기후 변화, 자연 재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의 기회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비즈니스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거죠. 아이디어. 그래서 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다, 뭐 혹서기가 점점 길어진다, 혹은 뭐 그죠? 비가 오는 기간이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개선시키거나 혹은 삶을 개선시키거나 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창업 기회의 가치 확인은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자,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 시간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보시고, 어쨌든 이런 틈새 시장, 그죠? 틈새 시장. 결국 우리가 창업자로서의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틈새 시장들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관찰, 그죠? 그다음에 학습, 이게 시장 조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비즈니스 목적에 대한 정의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고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창업 이런 거 실무를 듣는 학생들은 창업은 뭐다? 고객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생각을 항상 깨어있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에 대한 생각. 자, 잠깐만 이거 좀 지금 마이크가 좀 작다 그래서 잠깐 끄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고객 인사이트 발굴, 고객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들. 그래서 뭐 설문조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학습을 하게 될 뭐 미스터 쇼핑 조사, 고객 경험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그 우리 창업 이론과 실무에 다뤄지는 이유는 창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고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고객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가치를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이 창업자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이트 발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관찰이 중요하다. 관찰.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자인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혹은 기업에 대한 개인에 대한 관찰과 해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죠. 거리 및 관찰, 행인 인터뷰, 뭐 카메라, 판매원 인터뷰, 뭐 인터뷰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커스터머 저니, 그죠? 커스터머 저니 맵.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기말고사와 관련된 고객 경험 관리, 그죠? 고객 경험 관리다. 고객의 여정에 따라서 어떤 그 접점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한 개선점이 되고 또 그걸 개선을 통해서 고객들을 이제 충성 고객으로 또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창업 기회의 인식에 대한 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저니, 고객 경험 관리 그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는 또 따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출석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창업 사이트 entrepreneur.com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좀 벤치마킹할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